어제 XRP 클래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치 리플사가 개발한 것 같이 꾸며놨지만 결국에는 한탕 먹고 끝내려는 것이었는데요. XRP 레저 개발사에게서 하나의 트윗이 나왔다고 합니다. XRP 스캠은 끝없이도 양산이 되는 것일까요? 이 개발자가 직접 나서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트윗을 남겼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제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XRP 레저 디벨로퍼 사운드 알람 오버 뉴 리플 스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XRP 레저의 개발사가 새로운 리플 사기에 대해서 경고하였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밑으로 내려가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현재 크립토 마켓은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16,600달러대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며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로 표시되어 있는데 달러로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달러로 바꿔보았는데요. 지금 16,600달러로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전날과 크게 차이 없는 1,196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에 XRP는 5.21% 하락한 0.34달러, 파리의 도지코인은 1.69% 하락한 0.07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0.2%, 18.4%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은 롱숏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숏 포지션이 50.36%로 아주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2.94%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XRP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1.86%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현재 빗썸과 트래블롤이 연동되어 있는 빙엑스 거래소에서 총 250USDT의 증정금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있는 링크로 통해 들어가셔서 핸드폰 번호 인증만 하셔도 증정금 50불을 드리며 이후 KYC를 통과하시면 증정금 추가로 50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하셔도 약 13만원 가량의 증정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추가로 500달러를 빙엑스 거래소에 입금하시고 일주일간 유지만 하셔도 증정금 추가 50불, 선물 거래량이 15만 USDT에 도달하시게 되면 증정금 100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거래량 15만 USDT라고 한다면 100불로 100달러로 레버리지 150배로 한 번만 거래하시면 바로 채우실 수 있는 거래량인데요. 네, 참여하셔서 총 30만원 상당의 증정금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비트코인 약세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측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온체인 분석 사이트 메테리얼 인디케이터의 경우는 이제 하나의 데이터를 근거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 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비트코인 대 USD 오더북 활동 차트입니다. 이 오더북이라는 것은 호가창 매매 매수자와 매도자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게 되는데요. 이 메테리얼 인디케이터의 경우는 현재 오더북 물량을 고려했을 때 시장 심리를 자극될 만한 것이 없다라며 고래와 같은 대형 거래자들이 노출을 줄이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유동성만큼 가격 수준에 대한 시장 심리를 읽기 좋은 것은 없다라며 현재 가격 수준과 유동성은 2022년을 악몽 같은 약세장의 해로 만들 수 있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크립토컨트의 데이터를 한번 보게 되면 거래소 고래 비율은 지난 24일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 고래 비율은 거래소의 전체 코인 입금량 대비 상위 10건의 입금량으로 파악하게 되는데, 이 값이 높을수록 고래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유동성이 확연히 줄어든 크립토 마켓을 우리는 몸으로써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마켓 워치에서 하나의 기사가 나왔는데 2023년 사지 말아야 할 5가지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암호화폐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을 넘어왔는데요.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테슬라 모델, 이제 코인, 메타, VR 헤드셋 내년 절대 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미국 유력 투자 정보 매체 마켓 워치가 28일 공개한 2023년 절대 사지 말아야 할 5가지에 대한 품목들이라고 합니다. 이 위를 보면은 첫 번째로는 테슬라 자동차, 두 번째로는 메타 퀘스트 가상현실 헤드셋, 세 번째로는 가상화폐, 이제 네 번째 밈 주식, 다섯 번째는 기업 인수 목적의 회사 주식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미 월스트리트 저널을 소유한 다우존스 컴퍼니, 이제 다우존스 앤 컴퍼니 결사 마켓 워치는 5개 품목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고금리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에 힘든 한 해를 보낸 소비자들은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 같다라며 현명한 소비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 마켓 워치는 먼저 테슬라 전기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보류하는 것이 낫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소비자 선택권이 이제 커질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게임이나 VR 체험에 쓰이는 헤드셋 메타 퀘스트도 사지 말아야 할 제품에 들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메타 퀘스트의 경우는 저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VR, 이제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서 탁구 한 판씩 하면은 이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스트레스도 싹 풀리는데, 이번에 고급 모델인 메타 퀘스트 프로라는 게 나오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좀 너무 비싸고 가격에 비해 기능도 없어서 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후속작을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네 번째 문단을 보게 되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나옵니다. 이 광풍이 잦아든 가상화폐도 사지 말아야 할 자산으로 지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표적인 암호화폐, 가상화폐들은 올해 대부분 가치가 급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또 나오죠. FTX 이야기는 뭐 계속해서 나옵니다.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미국 FTX가 파산하는 바람에 FTX가 발행했던 암호화폐 FTT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이 마켓 워치는 가상화폐는 시장 원리와 무관하며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깝다.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도 없다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이제 현재 내년이죠. 2023년의 경우는 경기 침체 우려와 올해와 같은 고금리 기조 유지의 영향으로 폭발적인 자산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이 시장에 대한 투자를 멈추고 투자하기를 멈춰라 라는 이 말에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기에 꾸준히 매수하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이며 장기적인 관점, 자산을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게 됩니다. 2023년 자체의 엄청난 수익률을 바란다면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주식 등 모든 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인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어제이죠. XRP 클래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치 리플사가 개발한 것 같이 꾸며놨지만 결국에는 한탕 먹고 끝내려는 것이었는데요. 이 XRP 레저 개발사에게서 하나의 트윗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XRP 스캠은 끝없이도 양산되는 것일까요? 이 개발자가 직접 나서서 공익적 목적으로 트윗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이동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XRP Ledger Developer Sounds Alarm Over New Ripple Scam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해석을 해보게 되면 XRP 레저의 개발자가 새로운 리플 사기에 대해서 경고하였다라고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 밑으로 내려가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XRP 레저 개발자인 위시 윈드의 경우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현재 리플 에어드롭 이벤트 또는 경품 행사가 없다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는 리플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스캠을 보여주는 스크린샷을 첨부했다라고 하는데, 이 위시 윈드의 트위터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There is no XRP airdrop. There is no official event. There is no giveaway. Ripple will never do this라고 적혀 있습니다. 절대로 뭐 에어드랍이나 이제 공개적인 이벤트, 뭐 주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리플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현재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스캠에 대해서 박제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브래드 갈링 하우스 얼굴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브레이킹 속보다, 뭐 이벤트를 하고 있다, 오피셜 이벤트이다, 뭐 이렇게 또 적혀 있죠. 이제 보통 이 리플 스캠의 경우는 어떤 주소로 XRP를 보내면 이에 2배에 해당하는 XRP를 준다, 에어드랍을 해준다 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리플의 CEO이죠,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이미 지난 1월 달에 2022년 1월 달에 관련 트윗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제 경품을 준다거나 에어드랍을 한다거나 하면 100% 거짓이라고 말이죠. 이제 리플사는 이러한 것을 절대로 안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을 보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뭐 저런 걸 속는 사람들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게 문제는 속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참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 성숙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반증일 텐데요. 참 이게 낙관적이었던 9월과는 달리 이 11월과 12월은 두려움의 참 연속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이라서 좀 말이 꼬이는 것 같은데 참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12월 많은 투자자분들이 말했던 연말 랠리, 이 산타 랠리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나 11월 FTX 사태 이후 12월 바이낸스 퍼드와 더불어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국내 5대 거래소 상장 폐지로 알트코인 장기 투자자들의 펀더멘탈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도 유망했던 코인이 메인넷까지 발표했고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까지 발표하였는데 국내에서 단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투자자분들이 목도한 것이죠. 이제 최근 2020년 12월 미 SEC와 소송이 시작된 리플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글로벌리하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XRP 투자자들은 사실 SEC와의 소송에 낙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제 상대는 SEC입니다. 이게 이겨도 이제 리플사가 이겨도 다른 트집을 또 잡을 수도 있고, 리플이 만약 승소할 경우 대부분의 코인이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SEC가 또 마냥 진다고 보기도 어렵죠. 이 미국 재판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XRP 투자자들이 이 소송에 대해서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믹스 사태를 통해서 다시금 실감을 할 것입니다. 리플의 패소에 대해서 당연히 경우의 수를 계산해 둬야 하죠. 만약 패소한다면 리플은 상당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미국 기반의 거래소에서는 거래 지원이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더구나 리플은 본사 이전까지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패소 자체는 당연히 시장 심리 위축을 가져올 것이 뻔하죠. 더구나 SEC가 이제 다른 알트코인의 소송을 걸 경우 그나마 재단에 돈이 있으면 타격이 불가피한 합의금을 내줘야 할 것이고, 가난한 재단의 토큰들은 대부분 망하게 될 것입니다. SEC가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XRP 투자자들은 어쩌면 그 전에 올 수 있는 약한 상승세에 매도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XRP 글로벌리한 비전에 동의하면서 그것을 믿는다면 미국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투자를 이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XRP 리플사가 패소한다면 그럴 수 있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미 가격으로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플은 하나의 사기업으로 XRP의 탈중앙화를 아무리 주장해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리플이 XRP 레저 기반의 생태계를 확실히 보여주고 무엇보다 가격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리플은 그냥 희망회로만 오지게 돌리게 만드는 스캠에 불과하다라는 평가를 계속해서 받게 되겠죠. CNBC 매드머니의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가 XRP에 대해 거대한 사기라고 말한 비판을 확실히 받아들이며 이제는 뭔가를 보여줘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제 작년 2021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ETF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비트코인 선물 ETF를 SEC에서 승인을 하면서 미국에서 현물 ETF가 통과되면 막대한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2022년에는 비트코인 ETF 소식이 간간히 나오기는 했지만 거의 화제를 끌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데 너무 큰 사건들이 많았던 것이었죠. 이 호재를 호재로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건이 워낙에 많았으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ETF에 대한 기대감과 견해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크립토 자체가 워낙에 위험하고 거래소도 신뢰할 수 없으니 아예 비트코인 ETF를 통해 주식처럼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상당 부분 거래소의 리스크를 해칭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사실상 올해는 그 무엇도 믿을 수 없는 2022년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글로벌 3위 거래소인 FTX까지 무너진 마당에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두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 되어버렸죠. SEC 위원장 이제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이미 비트코인만이 유일한 탈중앙화 코인이며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이 POS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룬 이더리움조차 탈중앙화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이는 증권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인데 SEC 입장에서는 크게 보면 이더리움조차 미등록 증권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비트코인으로 향후 투자가 더욱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덱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적은 비중이나마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겠죠. 2022년이 시작이 되기 전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ETF 승인이 2022년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이 게리 겐슬러는 크립토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만 비트코인 ETF 승인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바 있는데 흐름상으로 볼 때 이번 FTX 사태는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는데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고 완벽하게 탈중앙화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SEC도 인정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을 드러내는 데는 ETF 승인이 긍정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 많은 투자자들의 예상대로 2023년 상반기 안에 리플사의 소송이 마무리되고 이와 더불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충분히 크립토 마켓만의 미니 불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 지긋지긋한 시간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 영상 말씀드리듯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